자, 이어서 합시다. 여기 뭐 와 있습니다. 네, 경과로 와 있는데 복 받을 겁니다. 자,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이 있는 것도 있고 기억이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특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추상적 시장 나오죠. 추상적 시장 바로 위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나왔습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십시오. 부동산 시장은 일단 추상적 시장입니다. 장소 없죠? 장소가 없는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추상적 시장이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일정한 지역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라는 지역에서 형성돼요. 그러면 일정한 장소를 갔습니까? 해운대구라는 장소를 갔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시장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면 자원배분이 효율성이 이루어집니까? 효율적이지 못합니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자원배분은 효율성입니다. 근데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 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부동산 시장이 끝나고 나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 나온 거야. 효율적 시장 이론. 그래도 10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저는 1년에 한 번만 수업합니다. 한 번만. 거기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이런 말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 하면 돼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안 배웠습니다. 얘는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런 게 있어요. 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지금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의 국지성.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국지적 시장이다.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이거는 부동산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의 부동산 시장, 뭐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이게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이겁니다. 거기 국지적 시장에서 기억, 니은 이렇게 설명해놨죠. 그것도 이미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어디서요? 부동성을 할 때 다 설명했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국지적으로 된다. 지역화된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성, 지역별 부분 시장 기억납니까? 부동산 시장은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세분된다고 그랬습니다. 용도별로 세분됩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분되기도 하고 지역별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세분된다. 그렇게 세분된 것을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시장의 분화라고 나왔네요. 13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지금 시장이 분화 나왔죠. 이렇게 시장이 세분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세분된다. 그것을 지역별 부분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되면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상태도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수요 공급 사항도 다르다. 부동산 가격도 다르다. 그게 부동산 시장의 국지성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갑니다. 140페이지에서 3번하고 5번하고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B자입니다. B자. 자, B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개별성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개별성을 설명하면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상품이 비표준화된다. 비표준화됐다는 소리는 다 다르다는 소리죠. 비표준화입니다. 그게 몇 번입니까? 3번이네.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 개별성으로 인하여 쭉 나왔습니까? 그렇지.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밑에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봐요. 거래의 은밀성.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하고 거래의 은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떠든다 안 떠든다 안 떠든다. 그게 거래의 은밀성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이거 안 떠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이 곤란해집니다.
정보 수집이. 만약에요, 국가가 법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다 국가에다 신고하고 다 알리게끔 해와요. 그러면 정보 수집이 쉽습니까? 곤란합니까? 쉽죠. 쉬워요. 정보 수집도 쉽고 정보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거래했다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도 곤란하고 정보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시장의 비조직화. 시장의 비조직화는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게 없다는 소리예요. 부동산은.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B자 나온 것은 부동산의 특성,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파생돼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4번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4번에서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오죠. 제 기억은 7번 정도 출제합니다. 이 말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 조절의 곤란성. 그러면 여기 수요 공급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자, 왜 그런가? 단기가 뭡니까? 단기? 짧은 기간 하면 안 되지. 단기는 공급 불변이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우리 해운대에 부동산 수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요?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 조절이 원활하다는 소리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즉각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수요 공급 조절이 원활한 거야.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된다. 그래서요. 수급 조절 원활하다. 수급 조절의 원활. 조절이 된다는 소리는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수급 조절입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급이 바로 감소하는 거. 이게 수급 조절이야. 그런데 수요 증가해서 가격 상승했는데 어떤 이유로 공급이 못 따라오면 그게 수급 조절이 곤란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부동산은 이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급의 비탄력성입니다. 토지로 보면 아무리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중성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겁니다. 자, 주택으로 와봐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아파트는 생산기간이 있잖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런데 공급의 비탄력성입니다.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소리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뭐 할까? 급등에 있겠지. 급등.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공급이 증가해버리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거야. 가격이. 그런데 부동산은 수요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급의 비탄력성을 해서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가격이 급등해요. 가격이 급등. 이렇게 급등합니다.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단기적으로. 왜?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얘를 단기적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단기적 가격 왜곡. 가격이 잘못됐다. 현상. 이렇게 출제합니다. 부동산은 장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O다 X다? X. 단기다, 단기.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원인은요?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의 비탄력성. 얘를 어떤 책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이 공급의 비탄력성 다른 말고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냥 이 정도만. 공급의 비탄력성 정도? 굳이 따지자면 토지는 뭐요? 토지는 부중성. 건물은요? 내구성 해도 상관없어요. 내구성 상관없고 공급의 비탄력성. 생산기간의 장기성 해도 상관없습니다. 생산기간의 장기성. 기간의 장기성. 이런 이유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했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는 6번. 매매기간의 장기성, 단기거래 곤란성. 토지를, 아파트를 팔라고 내놓으면 즉각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걸 매매기간의 장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매기간의 장기성, 다른 말로 현금화하기가 곤란해요. 황금성이 곤란합니다. 황금성이 낮다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곧 황금성 곤란을 의미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금하기가 고라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다, 소수다? 소수다. 141페이지 가면 9번. 토지 이용에서 예부성. 부동산은, 토지는 이용하는데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받는 거죠. 그것을 내부성이라고 합니다. 자금의 유용성. 부동산은 비싸.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11번에 뭐라고 쓰냐면 정부의 과도한 규제. 과도한 정부 규제. 부동산처럼 정부가 규제하는 상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하는 거지. 법적 규제가 많다.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1페이지 토지시장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가면 주택시장 나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는 한번 읽어보는 거 좋게요. 애울 곳 하나도 없습니다. 보기 싫다. 선생님 나는 보기 싫다. 그럼 안 봐도 상관없어요. 143페이지 주택시장 나왔습니까? 주택시장은 오늘 공부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주택시장은 우리 책은 주택시장을 여기다 일부 해놓고 저 뒷부분에 일부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자, 145페이지 갑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과 정보로 나왔습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해요. 10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선생님, 그런데요. 효율적 시장이 거기 보면 19회 때 출제됐다고 나왔죠. 19회 때. 이때는 19회 때 출제된 게 아니라 지문 하나 나왔어요. 지문 하나. 그리고 작년에 출제. 작년에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2회 때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네. 자, 그러니까 지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150페이지도 마찬가지 쭉 넘어가 버립니다. 쭉 넘어가서 입지로는 이번 순환에 사지 않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부동산 정책론으로 쭉 갑니다. 선생님 너무 건너뛰는 것 같은데 이거 건너뛰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가면 부동산 정책론 나왔습니까? 예. 212페이지 부동산 정책론 출제, 그 다음에 학습 포인트 보면 매년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나왔습니다. 학습 방법 여러분 보시고 213페이지 가면 부동산 문제 나오죠. 자, 부동산 문제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지. 그래야만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부부터 이제 공부할까요? 정책, 의미, 정책의 의미,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시장 개입. 자, 그럼 왜 시장이 개입할까? 시장의 문제점, 시장의 문제. 이를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얘를 해결하겠다. 해결. 그래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에서는 가장 먼저 뭘 배울까? 부동산 문제를 배웁니다. 부동산 문제가 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하고 부동산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의 개념 나왔습니다.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악화. 두 번째, 부동산 문제. 그러면 나눠봐야지. 토지 문제, 무슨 문제? 주택 문제. 토지 문제 나왔습니다. 토지 문제가 무엇이고 주택 문제가 무엇인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특징 나옵니다. 특징. 특자가 들어가면 시험 문제라고 했는데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초창기 때 시험에 매우 나오고 요즘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문제, 주택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주택 문제는 뭘까요? 주택 문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택 문제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주택 문제는 주택시장의 문제고 토지 문제는 토지시장의 문제야. 그럼 시장의 문제를 하면 결국은 수요 공급 가격이야. 수요 공급 가격. 봐요.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 주택이 부족하다. 그게 문제죠.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비싸죠. 비싸면 수요자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요. 그게 주택 문제야.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크게 보면 두 개로 나와요. 두 개로 나눕니다. 공급 측면의 문제, 수요 측면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공급 측면의 문제는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다. 또는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주택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요자가 살 수 없다. 그게 주택 문제입니다. 문제? 그럼 주택 시장은 두 개로 나눠지죠. 임대주택 시장과 분양주택 시장. 그럼 임대주택 시장이 있고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문제점인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 정책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토지 문제, 토지 시장이 문제죠. 토지 수요 공급 문제입니다. 그럼 토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늘 부족하다. 양쪽으로 늘 부족하다. 왜? 부정성 때문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증가하면 토지 가격은 급등한다. 그래서 경제적 토지 문제, 집가구 문제라고 합니다.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만 토지 있고 없는 사람 없다. 소유 편중 문제.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잘못하고 있다.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최기락 선생님께서 용도직을 지정해 주잖아. 무슨 말 됩니까? 그렇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특징 갑니다. 특징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자, 잠깐 보는데. 야, 영어 정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거기 보면 213페이지 보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 나왔습니까?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악화 성향은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계속 나빠진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악화 성향이라고 합니다. 악화 성향이 뭐냐?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비가역성. 비가역성은 한 번 잘못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힘들다.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리산을 파헤쳐 버렸습니다. 지리산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면 그 지리산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이용할 때, 개발할 때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것을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이용하고 개발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까? 신중하지 않아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비가역성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문제는 비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성. 잘못되면 계속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밑에 것은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14페이지에 해결 수단의 다양성 나왔습니까? 해결 수단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복합성 나왔습니다. 복합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짬뽕되어 나타나는 게 복합성입니다. 해결 수단의 다양성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토지 시장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펴왔다고 말했죠. 종합대책. 부동산 종합대책 나오죠. 그 종합대책이 해결 수단의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한번 읽어보는 거 족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문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주택 문제 다 설명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애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보기 싫은데요. 그럼 보지 마세요. 말고.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가면 부동산 정책 나왔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봐요.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 문제를 정부가 인식했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해운대구에 토지의 투기적 성향이 너무너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묶자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했답니다. 시행했으면 그러면 일정한 효과 나와야죠. 효과. 이게 부동산 정책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효과. 이거죠? 봐요. 주택시장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주택시장. 예를 들면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답니다. 높아요. 그래서 이걸 인식했습니다. 인식해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무슨 정책을 수립하냐면 임대료 규제라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시행한 결과 효과는 어떻게 나타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시험에 나온다. 임대료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가는데, 부동산 정책은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토지정책하고 주택정책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토지정책, 주택정책 하기 전에 부동산 정책의 개념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니까 시장 개입 논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장 개입의 논리, 개입의 필요성.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가? 필요성, 논리, 이유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없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합니다. 시장에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장 개입의 논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야.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에서 자원 배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요. 비효율성? 그러면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를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경제적 역할, 경제적 기능이다. 또 하나는요,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이를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냥 얘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지문으로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게 틀린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 맡겨서는 도저히 달성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 조절합니다. 경기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주택시장에 침체가 있으면 주택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택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주택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실패로 갑니다.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정치적 기능은 주로 주택 정책이고 시장의 실패는 주로 토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실패로 갑니다. 시장의 실패. 시험에 안 나오면 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시장의 실패 개념은 다 했죠. 시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의 실패 뭐예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의 연탄이 꼭 100장이 필요한데 100장을 못 만들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가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를 못 만들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등대가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를 만들었다, 8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의 실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100개가 필요한데 80개 만들었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까? 조금 만들었습니까? 조금 만들었죠. 과소 생산했습니다.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씩이나 만들었답니다. 너무 많이 만들었죠? 과잉 생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의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체적 배분에 실패했다고 해요. 체적 배분에. 자, 원인이 있겠습니다. 원인, 시장의 실패, 원인, 왜 그런다니? 원인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원인. 기초 입문과정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암기하셨죠? 말하기 싫은갑다.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자, 218페이지 갑니다. 218페이지 가면 시장의 실패 원인 나왔습니까? 거기 봤더니 기능장애, 내재적 결함, 예재적 결함 이렇게 나왔죠. 불확실성 나왔죠. 이렇게 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능장애 있다, 내재적 결함이 뭐다, 예재적 결함이 뭐다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경제학적 표현이고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뭐 내재적 결함이니 예재적 결함이니 불확실성이니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거기 보면 기능장애가 그게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고 내재적 결함에서는 A 규모 경제 나왔습니까? 그거하고 B 예부 효과, C 공공재. 그다음에 D것은 예재적 결함 나왔죠. 거기에 끝나는 부분에 소득 분배 불균등 나왔습니까? 이제 이거하고 그다음에 니을의 불확실성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의 실패 원인을 제가 써드릴 건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면 그러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에이, 오늘 글씨도 안 써진다. 시장의 불안전성을 불안전경기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안전경쟁 시장하고 불안전경쟁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시장은 다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불안전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독점 시장입니다. 독점 시장은 혼자 공급하는 겁니다. 그걸 독점 시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혼자 공급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만들어 공급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100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연탄이 100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연탄을 공급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연탄을 100장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장을 만들어서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요. 100장 만들어서는. 그래서 100장이 필요한데 80장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윤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독점 이윤이라고 해요. 독점 이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독점됐다, 불안전해졌다, 적정한 생산량을 생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한다. 적정한 생산량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야만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독점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 과점은 두세 개의 기업이 또는 5개, 소수의 기업이 그래요. 2개에서 5, 6개 소수의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시장. 이게 과점입니다. 그런데 과점은 자기들끼리 단합해버리면 독점이 되는 거야. 독점. 그러니까 SK, KT, LG가 단합을 해서 통신 요금을 올립시다. 이렇게 단합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기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점은 결국 독점이 되는 거, 혼자 마음대로 한다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점이 됐다. 그러면 역시 과소 생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독점적 경쟁. 얘는 그래도 과점이나 독점보다는 조금은 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도 불안전 경쟁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모두 다 뭐예요?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전 경쟁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런 말 나오면 시장의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불안전해지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다. 이거를 경제학적 논리로 설명을 하거든요. 경제학적 논리로 설명하는데 그거 설명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안전 시장 이렇게 나오면 돼요. 불안전 시장 한 번이니까 나와요. 경제학적 논리로 우리 시험에서. 근데 의미가 없죠. 나올 일도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규모 경제입니다. 규모 경제. 이런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그래요. 자, 비용 체감 산업 규모 경제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경제. 여러분들 이거 써주면 의문이 있어야 돼. 무슨 의문이 있어야 되냐면 왜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인가? 왜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는 뭡니까? 시장의 실패는 과잉 생산이나 과소 생산이죠. 그럼 불안정적인 시장은 얼추 이해됐어요. 아, 혼자 공급하니까 독점 이윤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금 만든다. 그래서 과소 생산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 경제는 왜 시장이 실패인가? 규모 경제가 뭐가 됐냐면 결국은 자연적 독점이 되는 겁니다. 자연적 독점이 되는 거예요. 이 독점을 혼자 공급하는 게 독점인데요. 법률적 독점이 있고 자연적 독점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적 독점은 법으로 독점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것을 법률적 독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공급하는 회사는 KTNG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한국 KTNG가 담배 인상공사죠. 담배 인상공사법에 의해서 담배 인상공사만 그것을 담배를 공급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독점을 만들어준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철도 교통은 코레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철도법에 의해서 코레일만 하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것을 법률적 독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연적 독점은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독점이. 그럼 규모 경제는 무슨 말이냐면 규모를 키웠더니 생산비가 다운된 것을 규모 경제라고 그래. 자, 규모 경제 개념이 시험에 나왔어. 규모 경제는 뭐냐면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생산량을 증가시켰더니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은 단위당 생산 비용입니다. 하나를 만들 때 생산 비용. 평균 비용이
감소. 이걸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자, 이런 말이죠. 이 물건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10,000원 들어갑니다. 10,000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그것을 평균 비용이라고 해요. 단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평균 비용이라고 한다. 하나 만들 때 비용을 평균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 만들 때 비용이 10,000원이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렸어요.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었는데 10만 원 들어갔다. 10개를 만들었는데 1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평균 비용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를 만들 때 총 비용이 꼭 이렇게 해야 되구나. 총 비용이 1,000원 들어갔습니다. 1,000원. 1,000원. 근데 10개를 만들었습니다. 10개를 만들었을 때 총 비용이 예를 들어서 쓰지 마시고 10만 원이 10,000원이 들어갔대요. 10,000원. 10개 만들었을 때 1,000원이었으니까 10,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평균 비용은 얼마예요? 평균 비용은 1,000원이죠. 1,000원입니다. 자, 이 경우도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 만들 때 1,000원 들어갔는데 10개를 만들면 총 비용이 8,00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8,000원. 그럼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800원이 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걸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규모를 키웠더니 경제적으로 됐다. 비용이 다운시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10개 만들었으면 규모를 키웠죠.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된 거다. 그것을 규모 경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데 이렇게 평균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자는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공급자가 이익 보는 겁니다. 최근엔 공급자가 손해를 본다라고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규모 경제의 개념이고 규모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적 독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독점이 되면 혼자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혼자 생산하면 조금 만든다, 많이 만든다? 조금 만든다 이 소리예요. 혼자 생산하면 꼭 필요한 만큼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연적 독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혼자 살아남게 되는 거야. 자, 봐요. 여기가 지금 전력산업입니다. 한국전력 떠나는 거야. 한국전력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력산업에 지금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전력산업의 특징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투입돼요. 발전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선 이렇게 깔아야 되죠. 전봇대 다 박아야 되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초기에. 그래요? 초기에 많이 들어가고 한번 비용을 많이 들어가 놓으면 그러면 전력을 생산할 때 1kW 생산할 때 하고 100kW 생산할 때는 100kW 생산할 때 훨씬 더 비용이 다운되는 거야. 봐봐요. 1kW를 생산하든 100kW 생산하든 발전소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1kW 생산할 때 비용이 1억 들어간다면 100kW 생산할 때는 비용이 1kW당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다운돼 버려요. 봐요.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1kW를 생산하든 100kW를 생산하든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1kW를 생산할 때 비용이 1억 들어간다 합시다. 그럼 100kW를 생산하면 비용이 100억 들어간 게 아니라 비용이 20억으로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평균 비용 확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전력산업에서 지금 그렇게 규모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이 그 전력산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기업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거야. 이미 어떤 기업은 규모 경제를 실행했습니다. 실현해서 1kW를 생산할 때 아주 적은 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기업이 전력산업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혼자 살아남게 돼요. 혼자 살아남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규모 경제가 과소 생산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시장의 실패로 연결되는 겁니다. 선생님 나는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 규모 경제를 이 정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규모 경제라 하면 생산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다운됐다. 평균 비용도 필요 없고 그냥 비용이 다운됐다. 경제학 시험 문제에서는 평균 비용이 아니라 한계 비용이라 나와요. 그러면 틀린 말인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평균 비용 다운됐다. 또한 이 장기적이란 말이 중요한데 장기적이란 말은 아직까지 포인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장기적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다운된 거야. 장기적으로. 왜? 생산량을 늘렸다는 소리는 공급을 증가시켰다는 소리죠. 그럼 공급을 증가했다는 소리는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잖아요. 장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생산량이 증가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게 장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다운된다. 자, 경제학 시험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 규모 경제는 생산량을 늘릴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와. 단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다운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또 이렇게 내요.
규모 경제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장기적으로 한계 비용이 다운된 것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뭐다? X다. X. 그러니까 여기 규모 경제에서는 단기란 말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한계 비용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장기란 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라고 나와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결국은 과소 생산입니다. 과소 생산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부 효과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부효과는 생산의 예부효과, 소비 예부효과. 맞죠? 그렇지? 그래서 생산의 예부효과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할 겁니다. 생산활동 예부효과하고 소비활동의 예부효과가 있습니다. 생산활동 예부효과, 소비활동 예부효과 다시 나눠집니다. 생산의 예부효과 어떻게 해요? 정예부효과. 그 다음에 부예부효과. 처음 하신 분들, 기초 입문과정 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렇죠? 예? 역시 소비할 때도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예부효과든 부예부효과든 생산이든 소비든 상관없이 예부효과란 말 나오면 뭡니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이든 부든 다 시장의 실패입니다. 정의 예부효과는 플러스 예부효과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주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정의 예부효과는 결론, 부예부효과는 결론 좀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정의 예부효과 과잉 생산일까요? 과소 생산일까? 지금 과소 생산입니다. 과소 생산. 그 다음에 부예부효과는 과잉 생산입니다. 이렇게. 자, 다섯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얘는 그냥 이 명칭만 알고 있으면 돼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소득 분배의 불공정. 마찬가지입니다. 5번하고 6번은 이름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그 다음에 규모 경제, 세 번째 공공재, 네 번째 예부효과,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여섯 번째 소득 분배의 불공정.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것은 머릿속에 여러분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씩 설명하는 게 공부야. 그런데 시장의 불안전성 이미 설명됐습니다. 규모 경제도 설명됐습니다. 그럼 공공재하고 예부효과, 이 두 개는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책 갑니다. 책을 가면 218페이지 계속 하는 겁니다. 218페이지 시장의 실패 원인 나왔습니까? 원인 나왔습니다. 그 옆에 영어 해설에서 규모 경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 나왔고, 그럼 시장의 실패 원인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 나왔으면 시장이 실패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그렇지. 정부에 개입합니다. 그 밑에 양가로 3번.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나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네. 여기 봅시다. 여기 있네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다. 경제적 기능이죠. 기능입니다. 그런데 더 나빠졌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실패. 그러면서 2번. 정부의 실패 개념 나오고 원인 나오죠. 원인 필요 없습니다. 자,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219페이지 가면 예부효과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결국은 뭡니까? 과잉 생산하면 과소 생산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기 공공재하고 예부효과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공공재하고 예부효과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해 놨습니다. 책에서. 자, 219페이지에 예부효과 나오고 넘어가 봅니다. 예부효과는 비교적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223페이지 가면 공공재 나왔습니까? 저는 공공재부터 가볍게 설명하고 10분 쉬었다가 예부효과 갈 겁니다. 자, 공공재 갑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제가 지울 겁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두 번째는요 규모 경제, 세 번째는 공공재, 네 번째는요 예부효과,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여섯 번째, 소득 분배의 불공정. 되셨죠? 됐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실패 원인이 몇 개입니까? 6개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수하게 많다. 무수하게 많다. 왜? 자, 봅시다. 시장의 실패 원인, 시장의 불안전성. 또 하나는요, 불안정형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벌써 1번에서 5개 나왔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뭘까? 규모 경제. 그 다음에요, 규모 경제를 다른 말로 비용, 체감 산업. 7개 나왔습니다. 7개. 그 다음에요, 공공재. 그 다음에는요, 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맞죠? 정예부 효과는 뭐라고 합니까? 예부 경제. 부예부 효과를 예부 불경제. 좀 열 몇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소득 분배 불공정. 수도 없이 나왔죠? 수도 없이 나온다. 자, 그러면 213페이지 공공재 갑니다. 지금 213페이지를 공부한다는 소리는, 공공재를 공부한다는 소리는 공공재가 무엇입니까?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재 때문에 왜 시장이 실패합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거. 그래요? 우리 시장이 실패 원인 공부했잖아요. 그럼 공공재가 왜 시장이 실패가 되는가? 그럼 공공재는 시장이 실패인데 왜 시장이 실패가 되는가? 그거 공부한다는 소리는 시장의 실패는 과소생산, 과잉생산이죠. 그럼 공공재가 있으면 어떤 경로로 과소생산 되는가? 어떤 경로로 과잉생산 되는가? 그거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 갑니다. 공공재는 결론적으로 과잉생산이든가 과소생산이든가요? 과소생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입니다. 사적 시장 기구에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맡기는 거야. 개별 기업은 돈 되면 생산하고 돈 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이 공공재가 존재하는데 공공재를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가 그거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재 개념부터 가는 거야. 공공재는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공공재냐면 어떤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를 소비해봐요. 써봅니다. 써보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와. 하나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면 그 재화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혹시라도 모의고사에서 순수 공공재, 혼합 공공재 이런 말 나와요. 그렇게 출전 사람은 맞아야 됩니다. 그냥 공공재야. 그냥 공공재. 혹시 모의고사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순수 공공재, 혼합 공공재 이런 게 있어요. 딱 다 무시하고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왔다 하더라도 다 무시하고 그냥 공공재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로 봅시다. 도로는 공원 봐요. 도로하고 공원이 공공재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보면 우리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공원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공원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럼요, 공원을 소비할 때, 그럴 때 비경합성은 서로 소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경합성을 봐. B자 빼버리고. 경합성은 공원을 소비할 때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 못한다. 그게 경합성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10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10대를 제가 다 사버렸습니다. 제가 다 사버리면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입니다. 경합성. 그런데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소비하기 위해서 경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것을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비경합성.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은, 배제성은 돈 내지 않은 사람은 쓰지 마세요. 이게 배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돈 내지 않은 사람은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잖아요. 그게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 내지 않아도 너 쓰지 마 이렇게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재화를 뭐라고 합니까?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자,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러면 의무교육은 소비하는데 경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중학교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학교를 가면 어떤 사람이 못 간다. 어떤 애가 중학교를 가면 어떤 애가 못 간다. 그러면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입니다. 대학교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대학교는요,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학교는 돈 내지 않은 사람은 대학교 못 가죠. 대학교는 대학교 합격했다 하더라도 돈 내지 않은 사람은 대학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소비할 때 경합하고 소비할 때 돈 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소비에서 배제성이 있는 거야. 그러한 재화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근데 공공재는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면 다 공공재야. 자, 그러면
소비에서 비경합성을 갖는다는 소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공동 소비입니다. 공동 소비성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 돈 내지 않아도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버스를 탄다면 돈 내지 않고 버스를 탔다. 무임승차. 무임승차. 이 두 가지 성격을 갖는 제한을 뭐라고 한다? 공공재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생산으로 표현하거든. 생산. 공공재라 하면 생산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제한을 말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의 틀려버려요. 거의. 이것만 기억하고요. 이것만. 이게 소비가 아니라 생산으로 나오는데. 이해됩니까? 그렇지. 소비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라고 나오면 O다 X다? X다. 공공재를 설명할 때 다음은 공공재가 하는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거. 그러면 B자가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이걸 따져야 돼.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제한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다 X다. 다시.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제한이다. O다 X다. X. B자를 빼버렸잖아요. 무슨 말 됐죠? 자, 이렇게 출제한답니다. 자, 두 번째. 공공재. 공공재의 종류. 무엇이 공공재인가? 의무교육이 공공재입니다. 요요. 자, 그 다음에 국방. 군인들이 나라 지켜주는 거. 치안, 경찰, 소방. 소방서에서 불 꺼주는 거.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등대도 공공재입니다. 네? 도로, 공원, 국립공원 이런 것들입니다. 어? 이런 것들이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재의 생산량을 봅니다. 생산량의 의미, 시장기구에 맡겼다.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 여러분이 등대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등대. 그런데 이 등대는 돈을 받지 못한대요. 성격상. 등대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등대는? 왜요? 왜 등대는 돈을 받지 못하냐면 등대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등대가 있는데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을 갖습니다. 내가 등대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 등대를 못 본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등대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못 본다. 그러면 소비에서 경합성입니다. 근데 등대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대는 소비에서 비경합성입니다. 그 다음에요. 등대 보는데 돈 내는 사람만 등대 본다. 돈 내는 사람만 등대 본다. 그러면 등대는 소비에서 배제성입니다. 근데 등대를 볼 때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안 냅니다. 그래서 등대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입니다. 그러면 등대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돈을 받지 못합니다. 등대는. 그러면 생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등대를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량 맡겨놓으면 이러한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맡겨놓으면 필요한 만큼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생산입니다. 왜? 사적 개별 기업은 돈 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과소생산.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과소생산이란 말입니다. 너무 조금 만든다. 그러면 미쳤다. 오늘 왜 그러냐? 그래도 여러분 잘 아시네요. 11월달 같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그대로 써. 예? 자,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생산된다. O다 X다. X. 과소 생산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현대나 삼성에게 의무교육을 시켜. 나라에서. 그럼 돈 받을 수 없죠. 현대나 삼성이 망해버리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요. 현대나 삼성에게 등대 만들라고 그래요. 등대. 돈 받을 수 없대요. 등대 만들었는데. 그럼 현대나 삼성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게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맡겨봐. 이게 지금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의 물건들인데 개별 기업에 맡기면, 사적 기업에 맡기면 충분하게 생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과소생산. 그게 시장이 실패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소리는 정부가 지금 개입하지 않는 거야.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재가 존재하면 이 공공재는 꼭 필요한 만큼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게 시장이 문제라는 소리예요. 시장이 문제.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인식하고 정부가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지. 그러면
대책 나오죠. 대책. 여기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시장의 실패라고 해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게 대책. 대책은 정부의 개입입니다. 시장 개입. 대책. 자, 그러면 등대가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정부가 직접 만들어야 되죠. 직접. 그래서 세금 부과합니다. 세금 또는 각종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생산합니다. 등대를 사적 개별 기업이 만듭니까? 국가가 만듭니까? 국가가 만들죠. 공원을, 도로를 다 국가가 만듭니다. 여기 공원, 저기 영인인가 수원에 있는 에버랜드 아니에요? 에버랜드는 그냥 돈 받는 공원이야? 그거 아니에요,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기타 사항을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재는 정의부효과입니다. 정의부효과. 돈 내지 않아도 주위에서 좋은 영향 받는 거거든요. 좋은 영향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교육, 국방, 치안 이런 거 돈 내지 않거든요. 그죠? 도로, 등대 이용할 때 돈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의예부효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라고 합니다.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 어렵습니다. 아까 규모 경제를 제가 하나 설명했었죠. 규모 경제. 그 규모 경제를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생산량을 늘렸더니 생산비가 다운된 거라고 그랬죠. 그것도 규모 경제라고 그랬죠. 그는 생산에 있어서 규모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규모 경제와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있는 거야. 그럼 생산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되는 거야. 그게 생산에 있어서 규모 경제. 그럼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소비량을 늘렸더니 비용이 다운되는 거야. 미칠 것 같아.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미칠 것 같지?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특정 대통령을 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먹게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혹시 여기서 기초인문과정 이거 했습니까? 안 했었죠? 네. 자, 여러분들 그 합천인가요? 합천? 합천이 경남이죠. 합천에 가면 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이름이 이대공원이야. 이대공원. 합천에 가면 이대공원. 이대공원이 있어요. 합천에 가면 이대공원. 만해는 누굽니까? 한용운 선생입니다. 이래는 누군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같이 백담사 있었죠. 한 분은 한용운 선생님 백담사에서 만해가 호구 받았고,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에서 좀 있었잖아요. 유배 생활한 거야. 옛날을 보면 그건 귀양 간 거지. 귀양. 옛날을 보면 그잖아요. 백담사에서 귀양 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래인데 호가 전두환 대통령 고향이 합천이잖아요. 그 합천에 가면 이대공원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인가요?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이 이대공원을 합천에서 만드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정확하지 않아요. 비용을 10억인가 100억인가에 줘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마 군 단위에서 합천군입니까? 합천시입니까? 합천군입니까? 합천군이든 합천시든 간에 굉장히 좀 적을 건데 거기서 100억 들어갔단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10억인 것 같아요. 느낌에 10억 정도 같아요. 그래서 10억 주고 이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막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막 그랬어요. 저런 사람이 뭐 공원을 만드냐 막 그래서. 자, 그거는 뭐 공원이 거기 고향 사람들은 뭐 어쨌든 간에 그분을 존경하니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이대공원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갔다 합시다.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대공원을 소비하는 거야. 소비하는데 한 사람이 소비해요. 두한 씨가 혼자 사요. 혼자 소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얼마요? 10억. 맞죠? 이번에는 두 사람이. 그럼 비용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아들 2번. 재영이 재국이. 사람입니다. 이거 소비합니다. 그럼 네 분이 소비하는 거죠? 그럼 얼마 되는 거? 2억 5천. 소비량을 점점 증가하면 비용이 다운되는 거죠. 그것을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라고 합니다. 생산량을 늘렸을 때 비용이 다운됐다. 생산에서의 규모 경제.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소비량을 늘리면 그러면 생산비가 점점 다운된 거. 그것을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라고 그래.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 네 명이죠. 여기 네 분하고 또 한 분 누굴까? 상하. 또 미역.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자, 뭐 제가 지금 전직 대통령이 희화했는데,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면 돼요. 봐요. 어떤 공원을 만들었다. 공공지를 만들었는데 그 생산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면 생산비가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라고 해요.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 실제로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라고 출제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공공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도 하나 추가하면, 명승지, 이제 잘 보존된 산림, 이런 것들도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공공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공공재는 이 다음 순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공공재, 개념,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자를 뭐라 한다? 공공재라고 한다. B자 가장 중요한 말. 종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생산량, 사적 개별 기업의 시장 기구에 맡겨놓으면 그러면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 가장 중요한 말. 공공재를 시장 기구에 맡기면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자, 그러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만들어야 된다. 맞죠? 세금을 거두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직접 생산한다.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생산하는 거죠. 공공재는 돈 내지 않아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의 예부 효과고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를 나타낸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정도가 공공재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페이지? 223페이지 내용 끝냈습니다. 224페이지 갑니다. 224페이지 갔더니 대표 예제 문제 나왔습니까? 그거 지금 빨리 풀어봅니다. 아, 금방 나오네, 답이. 이랬나요? 공공재가 3번이 나옵니다. 공공재가 단독문제 이렇게 3번 나오는데 2번이 충분하게 생산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분하게 생산한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